네, 대선까지는 1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사실 내홍입니다. 이것 때문인데요. 1호 당원 윤석열, 자진 탈당해라, 출당 제명해라. 안 된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1호 당원이면 선거에 가장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이 김문수 후보 의중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통화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라.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까지 보셨습니다. 대통령 탈당은 본인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게 하루 전, 어제, 그제 살짝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좀 감지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8명 중에 1명이었었던 것이고 그 8명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본인의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으로서 당의 후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들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당 후보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말하자면 그동안에 비상계엄은 늘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탄핵에는 반대해왔었던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90년생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류가 좀 살짝 달라진 건가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지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당시에 오전 기자회견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오후에는 최상병 묘소를 참배를 한 뒤에 이 수사 외압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노력해서 밝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던 것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도 역시 한 언론에 나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오늘 김용태 지명자가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정식으로 결정을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고 네. 이번 주 일요일이 첫 번째 토론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이번 주말 안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함께 당 일각에서는 좀 강제라도 윤 전 대통령 거취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조금 전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저희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약간 머리가 아프다 이런 느낌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한덕수 캠프에서 오신 분이시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
그 비대위원장 혹은 후보 입에서 나와야 되는 워딩을 공동선대위원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당 내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쨌든 당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탈당 권고라는 것이 당내에서의 징계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저 메시지로서 보낸다는 것인지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아마 오늘 안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35살 김용태 의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 곧 임명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1시부터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인하는 절차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절차가 끝나면 아마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출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이제 출당과 탈당을 다르게 판단하셨고 예. 출당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자진 탈당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뭐 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년생 비대위원장입니다.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김용태 의원을 지명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올리게 된 것인데 김용태 의원의 그동안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한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의 중도 보수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줬었던 그동안의 좀 강성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시작시키면서 말하자면 또 이 안에서의 스펙트럼, 투트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당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대선 후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꼼꼼문수라고 12월에 국회에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보 스스로가 입장을 밝히는 시간이 저는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자신감도 내보였는데 특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뭐 그나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어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게 논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내란이 났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을 당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소위 전직 대통령으로 출당시키는 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선거가 다가오고 국민들의 압력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하고 있다는 모습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 자리에 올라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엄에 대해서 소위 찬성하는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좀 핑퐁 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알아서 좀 본인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쉽지 않은 문제, 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국민의힘 경선 참여 당시부터 사실 1호 당원임을 자주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때 모습 기억하시는지 화면에 나오네요. 어퍼컷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반대, 지금 탈당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번 찐윤이라고 하죠.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렇게 언론에서 어제 오늘 막 난리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도 탈당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기업에 관한 것은 직접 김 후보가 그 정면 돌파해서 그 파도를 넘어가겠다라고 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윤 대통령 역시 탈당의 뜻은 없다.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당을 해라, 아니 자진 탈당을 해라. 사실 일각에서는
출당을 해라까지 나오고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탈당을 지켜야지만 국민의힘이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밖의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인정하는 거야? 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왜 출당을 안 시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죠. 지금 선거운동할 때 PK, TK적 같은데 막 얘기할 때마다 당원들이 막 문제 제기하는 거 되게 많이 있지 않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본인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뜻이라는 거는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윤석열 전직 대통령 하는 얘기는 김문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서로 핑퐁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직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결정해봐. 김문수 후보가 한번 결정해봐. 근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이반을 하게 되면 지지층 내부에 또 갈림 현상들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넘기는 방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건 그다음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가라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전직 대통령, 내란을 전직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될 후보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후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부산 유세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3년 전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 바로 뒤에 있는 하트 구조물 앞에서 윤석열 생일 케이크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 대한민국 통째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노력이 정말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랑 친하다는 사람은 매일 저한테 전화 오고 연락 오고 해가지고 단일화의 조건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답합니다. 가능성 없다. 이준석 후보 목이 다 쉬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젊은 시절 노력의 자체가 좀 부정당한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당대표 전당대회에 저희 당에서 나갔을 때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보수가 한번 쇄신하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감정적인 싸움들이 있어 보였고 대선 과정에서 그것들이 계속 불거지는 부분들, 당대표가 당에서 나가버리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연출됐던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도 이렇게 잘했었던 것인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은 드는데 어쨌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었던 네.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준석 당시 대표처럼 이 탄핵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아직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옆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귀 기울여 듣고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었던 그런 강을 건너는 모습들, 대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